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주간 거래대금 탑 30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난주 9월 2일부터 이번 주 9월 9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거래대금 상위에 어떤 업종이 모였고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삼성전자 우 한 종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서 그 종목은 제외하고 이렇게 한 종목을 더 추가한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에 있던 종목들 30개 중에서 7개 종목만 이렇게 플러스를 보였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대봉 LS, 그리고 한전산업이라든지 갤럭시 머니트리,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STO 관련주가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약의 HLB, 그리고 제약이랑 2차전지랑 모두 포함되어 있는 셀루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에서 실리콘2가 이렇게 상승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제약이 9종목, 그리고 2차전지가 7종목,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에서 실리콘2가 이렇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대봉 L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재료는 8월 8일부터 이렇게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제품이 한국에 10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부각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8월 28일 이때 미국에서 일라일릴리의 제품이 이렇게 비보험으로 이제 적용할 때도 이렇게 53만 원에서 73만 원, 원래는 약 133만 원인데 이게 반틈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인하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재료가 한 번 더 이렇게 부각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주 이렇게 9월 8일에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관절염, 아츠하이머, 그리고 암, 코로나 등 이렇게 광범위한 질병에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비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질환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9월 9일에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린 마법의 약이라는 리포트로 이렇게 산업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가 여러 가지 질환들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리포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현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비만 치료제에서 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투탑 체제인데요. 이 두 회사 모두 생산 시설을 증설 중이다 라는 소식과 그리고 현재 주사용으로 주사기 형태로 이렇게 맞게 되는데 환자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사를 맞는 텀이 길어지면 환자분들에게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회사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주사 형태보다는 이렇게 환자 편의성에서는 이렇게 알약 형태로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약 형태 경구용 치료제는 D&D 파마텍이 국내에서 이렇게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군에 영향을 주듯이 이렇게 GLP-1이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3개의 3중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한미약품이 하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대봉 LS란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이 어제 부각을 받고 대마 관련해서도 이러한 복합 재료를 가진 인벤티지 랩이 화요일도 약간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런 D&D 파마텍이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10월 전까지 국내에 출시 전까지 어떻게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출시가 되면서 이 종목들 테마가
계속 부각을 받는지, 아니면은 추세가 그때는 제로 소멸로 꺾이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 업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 종목들이 포함이 됐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 한 종목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2차전지 업종이 부각을 받게 된 거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보다 이렇게 10% 이상 증가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실적 발표 전까지 이렇게 악재가 모두 선반영되면서 수요 바닥론을 명분으로 저점 대비 약 30% 정도 상승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나 폭스바겐의 인기 모델 덕분에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배터리 판매 호조랑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수 있었다,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시작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랑, 그리고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를 감안하면은 수주 확대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와 뉴스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도 아직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줬지만 계속 추세가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틀고 정배열 초유까지 가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뉴스에서 이렇게 BYD라는 업체가 전년 대비 이렇게 성장세가 약 156% 정도 증가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BYD랑 관련 있는 국내 업체는 셀로메드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함께 BYD랑 이렇게 관련 지어서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업종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화장품은 이제 올 상반기 때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18% 늘어나서 이렇게 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부터 화장품 업계의 주도주였던 실리콘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현재 저시총 종목들은 뭐 제닉이라든지 DYD, 그리고 신규 상장주 삐아까지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고, 실적 관련해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한번 여기가 눌림목이었고 다시 재차 신고가까지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도 이렇게 무료 자료로 매일 거래대금과 이렇게 신고가를 정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